당신은 지금까지 수많은 대화를 나눴지만 정말로 상대를 움직여 본 적이 있는가? 아무리 논리를 세워도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상대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지 못했다면 당신은 지금 치명적인 착각 속에 있다. 이 영상은 막무가내로 틀린 말도 맞다고 우기는 사람조차 내 의도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잔혹하지만 효과적인 심리 기술을 파헤친다. 준비하라. 이 내용을 알고 나면 당신의 대화와 인간관계는 절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토론의 세계에서 누군가 마지막에 좋아요, 그쪽 의견에 설득당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정치 토론이든 일상적인 대화든 언제나 자신이 옳다고 믿는 논리를 끝까지 주장하며 그것이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확신한다. 각자 자신이 제시하는 해결책이 최선이라고 믿고 더 나은 논리를 상대에게 납득시키기 위해 학술 토론 같은 장을 열어버린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하다. 토론이 끝난 후에도 95%의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는다. 이 게임은 끝을 모르고 계속되며 결국 논리가 도달하는 곳은 상대의 태도 변화가 아니라 스스로 만족하는 자기 연설일 뿐이다. 모두가 희망에 부풀어 자신의 의견을 또박또박 말하지만 정작 아무도 듣지 않는 닫힌 토론 클럽 속에서 허공의 말을 흩뿌리는 꼴이다. 이는 단지 정치 무대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친구와의 대화, 직장에서의 회의, 가족 간의 의견 충돌까지 똑같이 반복된다. 문제는 우리가 논리를 내세우면 상대가 당연히 그 논리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는 착각에 있다. 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논리와 사실만으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는 믿음은 환상에 불과하며 이 환상이 깨지지 않는 한 우리는 끝없는 설득의 함정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된다. 인간의 마음속에서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욕망 중 하나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다. 누구나 자신의 존재가 가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확신을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끝없는 노력을 기울이며 어떤 이들은 마치 생존의 필수 조건처럼 자존감에 집착한다. 그러나 이 욕망이 지나치게 커질 때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특히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당신이 틀렸다는 말을 듣는 것은 굴욕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설령 명백한 증거가 있더라도 이를 부정하려 한다. 이런 심리는 토론의 승패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작용한다. 당신이 토론에서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이겼다고 해도 상대가 생각을 바꾸는 일은 거의 없다. 쇼펜하우어조차 토론의 기술을 연구하며 여러 승리 전략을 제시했지만 결국 어떤 뛰어난 언변가라도 상대의 의견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결국 질문은 이렇게 귀결된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내 논리가 얼마나 완벽한지 보여주는 것인가? 아니면 상대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인가? 만약 후자라면 인정받고 싶은 당신 자신의 욕구부터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논리는 단순한 자기 과시의 도구로 전락하고 설득은 시작되기도 전에 실패하게 된다. 논리가 사람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그마저도 대부분은 객관적인 논리만으로는 아무것도 달성하지 못한다. 우리는 흔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논리를 펼치면 당연히 상대가 받아들일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 오히려 사람들은 자신의 요구를 자기 시점에서 정당화할 뿐이며 그것을 객관적 논리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는 순간 상황은 더 악화된다. 토론이나 대화의 목적이 단순히 이기는 것이라면 몰라도 진짜 목표가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이라면 이 방식은 완전히 잘못된 전략이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분명한 규칙을 끌어낼 수 있다. 첫째, 불필요한 토론을 하지 마라. 둘째, 상대의 말을 굳이 반박하지 마라. 어차피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쉽게 버리지 않는다. 셋째, 비판하지 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은 비판을 싫어한다. 인정과 존중, 사랑에 대한 욕망이 인간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비판도 결국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만든다. 세상에는 비판을 듣고 기쁘게 웃으며 덕분에 내가 잘못을 깨닫고 오히려 의욕이 솟는다라고 말할 사람은 없다. 이 불변의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설득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상대를 움직이고 싶다면 비판 대신 칭찬을 선택해야 한다. 그것도 형식적이고 건조한 칭찬이 아니라 마치 내일이 오지 않을 것처럼 열정과 진심을 담아 칭찬하는 것이다. 혹시 과도하면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모든 인간은 칭찬에 굶주린 존재이며 마음속 깊이 그것을 갈망한다. 누군가 스쳐 지나가듯 오늘 왜 이렇게 멋져 보이세요? 혹은 정말 잘하셨네요 라고 말해준다면 우리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지고 그 사람의 부탁이나 제안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긴다. 이것이 인간 본성이다. 상대를 중요한 사람으로 대접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 많다. 그가 스스로 생각하는 만큼, 아니 그보다 조금 더 중요한 사람으로 대우해주면 된다. 물론 말처럼 쉽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실제보다 자신을 더 대단한 존재라고 믿는 우월한 망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평균 이상으로 능력 있고 매력 있으며 중요한 인물이라고 여긴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의 자만심을 억누르고 단점을 지적하며 한계를 드러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쏟는다. 그 결과 불필요한 언쟁과 짜증이 매일 반복된다. 반대로 상대의 인정 욕구를 채워주어 그가 만족스럽게 하루를 마치게 만든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가장 부드럽고 강력한 방법이 된다. 사람들은 올바른 정보와 탄탄한 논리를 내세우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 믿음은 두 가지 치명적인 착각에서 비롯된다. 첫째, 세상에는 절대적인 객관성과 완벽한 해결책이 존재한다는 착각. 둘째, 공정함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착각이다. 현실에서 설득은 이런 이성과 논리의 영역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의식적인 사고는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지만 감정은 결코 통제할 수 없다. 결국 사람의 태도에는 항상 감정이 개입하며 감정과 완전히 분리된 태도란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그 태도를 의견이라고 부르더라도 그것이 형성된 배경에는 반드시 감정이 작용한다. 그러므로 설득의 본질은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있다. 상대의 반발심을 자극하거나 오히려 부드럽게 열어주는 방식이 필요하다. 감정을 무시하고 객관적 논리만으로 설득하려 드는 것은 마치 얼어붙은 강 위에 불을 지피지 않고 물살을 바꾸려는 것과 같다. 논리는 차갑지만 설득은 뜨거운 심장을 다루는 일이다.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다면 때로는 정면에서 설득하기보다 리액턴스 이론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리액턴스란 원래 물리학에서 유도 저항을 뜻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자유를 빼앗기거나 위협받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본능적 저항 반응을 의미한다. 아이가 부모의 하지 마라는 말에 오히려 그 행동을 더 하고 싶어지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 반항심은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게 존재한다. 누군가 나를 통제하거나 속박하려 하면 본능적으로 그 제약을 깨고 자유를 되찾으려 한다. 금지된 행동이 갑자기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제발 좀 도와줘라고 부탁하는 대신 당신은 절대 설거지하지 마, 주방에 들어오지도 마, 청소는 생각도 하지 마라고 말해보라. 그러면 오히려 호기심과 반항심이 발동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인간은 타인의 부탁이나 지시에 따르는 것을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잃는 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런 심리를 역이용하면 상대가 스스로 선택했다고 느끼게 만들 수 있고 이는 강압적 설득보다 훨씬 높은 성공률을 보인다. 상대의 저항을 최소화하고 행동을 유도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방법은 제한된 시험 제한이다. 며칠 동안만 한번 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그 후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두셔도 됩니다라는 식으로 짧은 기간 동안만 시도해보라고 제안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사람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든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영구적인 변화나 장기적인 약속에는 본능적으로 부담과 두려움을 느끼지만 제한된 시간 동안의 시도에는 거의 저항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치 문을 활짝 열어놓는 대신 살짝만 열어 상대가 스스로 안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상대는 강제로 끌려간다는 느낌 대신 내가 선택해서 해본다는 인식을 갖게 되고 이는 자율성을 중시하는 인간 심리에 깊이 부합한다.
심지어 짧은 기간 동안의 경험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상대는 자발적으로 그 행동을 지속하게 된다. 결국 설득이란 단번에 완벽한 변화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 없이 발을 들여놓게 만드는 첫 걸음을 설계하는 데서 시작된다. 우리는 모두 자기중심적이다. 하루 종일 머릿속을 차지하는 것은 대부분 나 자신의 필요, 욕망, 고민뿐이다. 우리 주변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다. 그들 또한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필요한지에 몰두하며 살아간다. 타인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령 그것이 아무리 매력적으로 포장된 정보라도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이 사실을 잊는다. 마치 세상이 나를 향해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다고 착각하며 다른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를 평가하고 주목하고 있다고 믿는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스포트라이트 효과라 부른다. 하지만 냉정한 현실은 그 누구도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우리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에 깊이 빠져 있어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감정을 세밀하게 관찰할 여유조차 없다. 그렇기에 설득을 원한다면 이 자기중심적 시야를 벗어나 상대의 관점으로 이동해야 한다. 공감은 바로 그 시작점이다. 잠시라도 상대의 신발을 신고 걸으며 그의 욕망과 불안을 이해하려는 시도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대화는 일방적인 주장에서 벗어나 서로의 마음에 닿는 설득의 영역으로 옮겨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토론을 할 때 상대의 속마음이나 진짜 의도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는다. 그저 자신의 주장만 반복하며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에는 도통 관심이 없다. 그래서 대화 도중 쉽게 대체 당신은 나한테 뭘 원하는 거예요? 라는 말을 내뱉는다. 하지만 이 질문 속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상대를 이해하지 못한 채 던지는 말은 결코 진심 어린 소통이 될 수 없고 결국 나의 목적도 달성할 수 없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세상을 나의 시각으로만 보고 상대 역시 그렇게 볼 것이라 착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람마다 관점과 판단 기준이 다르고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설득은 불가능하다. 타인의 관점을 상상하거나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마치 내 입장을 포기하는 듯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인간의 심리다. 하지만 이는 착각일 뿐이다. 우리는 다른 관점을 들어보고 이해한 뒤에도 언제든 다시 자신의 시각으로 돌아올 수 있다. 오히려 잠시라도 편을 바꾸어 상대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용기가 없다면 그 어떤 전략도 통하지 않는다. 설득의 본질은 나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머릿속에 내가 원하는 방향의 그림을 그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상대와의 입장이 끝내 부딪혀 합의점을 찾지 못하더라도 해결책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겉으로 드러난 입장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욕망을 발견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바람을 입장이라는 형태로 포장하지만 그 입장 뒤에는 전혀 다른 본심이 숨어 있다. 이 숨겨진 욕망을 파악하면 전혀 새로운 해법이 나타나고 그 해법은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기 위해서는 표면적인 주장에 매달리지 말고 그 너머를 들여다보아야 한다. 인간관계에서 계산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계산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본능적인 사고방식이다. 우리의 뇌는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도 철저히 계산적으로 움직인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관계 속에서 의식적으로 기브 앤 테이크를 실천하면 삶은 훨씬 더 단순해지고 정직해지며 불필요한 소모 없이 원하는 결과에 다가갈 수 있다. 결국 인간관계의 지혜는 감정과 논리, 그리고 숨겨진 욕망과 이해득실의 균형 속에서 완성된다. 세상은 절대 당신의 논리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을 열고 행동을 바꾸는 힘은 오름이 아니라 심리에 있다. 오늘 배운 방법을 당신의 대화 속에 심어 넣어보라.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길이 열리고 불가능해 보이던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여기는 지혜의 지도, 세상을 꿰뚫는 통찰과 인간관계의 비밀을 전하는 곳이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깊은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라.